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잘 들릴까요?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릴까요? 다육이들 잘 들리실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마이크 잘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리시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좀 크게. 안녕하세요. 잘 들리신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시에 진행할 테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잘 들리실까요? 선생님께서 조금만 크게 말씀해 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녹화본이 올라갈 거라서 라방 끝나고 다미댁 인스타로 들어오시면은 녹화본 올라가니까 또 시청 소감 댓글 이것도 이벤트 할 거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잘 보셨나요? 어제 그 유치원 라방 끝나고 되게 잘 보셨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도움 많이 받았다고. 근데 아마 영유, 오늘 원장님이 엄청난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도움 받으실 거예요. 영유를 안 보는 게 되더라도 뭔가 이걸 들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지금 약간 영유를 보낼지 일반 유치원 보낼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엄마라서 오늘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1시간 진행이고요. 이게 인스타 라이브가 요즘 모르겠어요. 1시간이 되면 딱 끊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시간 안에 12시 58분 안에 딱 종료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영유 찐입니다, 여러분. 다들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특가 상품도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 원장님이 소개해 주실 상품인데 저 가격 듣고 되게 놀랐거든요, 사실은. 네, 다미댁에서 단독 최초 여러분 배송비까지 지원해가지고 오늘 진짜 이거는 다육이들을 위해서 그냥 영어 책 입문으로 해가지고 특가로 나온 거라 가지고 아마 다른 데서는 못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으니까 원장님이 오늘 하나하나 책도 소개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늘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영유 비용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이게 프랜차이즈 영유 가격이나 뭐 개인 영유 가격도 되게 궁금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 들어와 주세요. 영유 설명회, 그쵸? 영유 설명회 이제 곧 하더라고요. 10월 중순? 네, 이제 시작할 말부터. 거예요. 네. 네, 이제 거의 해가지고 그 사업 설명, 입원 설명 가기 전에 한번 오늘 듣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육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육아 유튜버 겸 육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다미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어 유치원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 해서 영유 보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보내게 되면 학습식, 놀이식 어디로 보내야 할지 정말 고민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이 방송 보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눈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영유 관련해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오늘 예상을 합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뒤에 피디님이 보시고 5분 선정해서 답변도 드리고요. 무려 10만 원 상당의 마더부스 전집 오늘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소통 많이 해주세요. 오늘 소통 많이 해주시는 분도 꼭 뽑아주세요. 네, 꼭 뽑아주세요. 그래서 영유 관련해서 비용도 괜찮고 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뽑아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답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하기가 좀 흐름이 끊겨서 마지막 부분에 원장님께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을 소개를 할 건데요. 정말 깁니다. 이화여대 영어교육과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오랜 기간 어린이들을 위해서 직접 영어를 가르치고 계셨던 선생님이세요. 무려 판교의 영어 유치원 원장님도 하셨고 그리고 다수의 커뮤니티와 유튜브에서 현재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계신 박은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박은정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다육맘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네네. 진짜 다육이 분들이 이 갈았어요. 오늘 영유 진짜 모든 걸 파헤쳐본다. 찐 정보들만 다 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자,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다들 궁금해하시는 영어 유치원 도대체 뭔가요? 영유 뭔가요? 정의가 뭔가요? 그렇죠. 우리 영어 유치원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는 곳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인가받은 곳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맞지 않고요. 영유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영어 학원 또는 영어 학원의 유치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왜 영어 유치원이 만들어졌을까? 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막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니죠. 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1년, 1년 반 정도 여러 곳에서 엄마, 아빠 또는 다른 가족들의 모국어를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의 인풋에 빠지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고 읽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영어의 인풋을 좀 자연스럽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캐나다에서 이렇게 어떤 배우고자 하는 언어의 바다에 빠뜨리는 것을 이머전 프로그램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머전 프로그램식으로 만든 것이 우리나라의 영어 유치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일과를 영어의 바다에 이렇게 빠질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이 영어 유치원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이라고 불리는 게 맞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다 이렇게 요즘에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네네. 영어 유치원, 일반 유치원, 사립병설과 뭐가 다른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 어머님들이 일반 유치원 보낼까 영어 유치원 보낼까 고민을 하실 때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만 이제 선택을 하실 맞아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유치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교육기관, 인증받은 교육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가한 것이 유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가한 것이 이제 어린이집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누리교육과정, 그 공통의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누리교육과정은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창의성이나 이런 뭐 자율성 같은 걸 기르고 어떤 인간의 전체적인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교육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영어 유치원은 사실은 엄마들이 좀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제일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키우는 것을 교육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 영어의 어떤 이런 실력을 좀 향상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영어 유치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영어 유치원이라는 곳에서는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한 커리큘럼이 있고 그리고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 또 좋은 교육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영어 유치원의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은 네. 영어에 막 이제 관심 보이는 애들 혹은 이제 엄마들도 이제 막 노출 좀 해야겠다 하는 엄마들이 영유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맞아요. 사세가 되다 보니까 영유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영어 유치원의 정확한 장점과 단점이 좀 궁금해요. 맞아요. 영어 유치원의 장점, 단점을 정확하게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시고, 그쵸.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 선택이 제일 큰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먼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게 좋을지 말지,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선 영어 유치원의 장점, 첫 번째는, 우리 다미님은 언제부터 영어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때는 라떼는 라떼. 거의 뭐 중학교 때, 그쵸. 중1 때부터 영어 책을 그쵸.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 초등학교 때 영어 배운 적 없고 저도 중학교 가서 영어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영어 재밌으셨어요? 공부 같았죠. 저희 때는. 그리고 지금도 영어로 말하는 거 되게 스트레스 받거나 좀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렇죠. 영어를 뭐 안 했던 사람이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때는 영어를 교과목으로 배웠잖아요.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교과목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문법 배우고 리딩 배우고 수능 보고 이제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교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또는 나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영어 한마디 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의 노출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말 배우는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배웠어요? 아니요. 전혀 안 그렇죠. 그냥 정말 한국어는 태어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모님들 말 듣고 주변의 가족들 얘기 듣고
학교 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이제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영어의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나온 친구들을 보면 영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하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배워서 되게 재밌게 배우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는 가장 큰 장점은 학습적으로 아이들이 과목으로서 배우는 영어가 아닌 네. 언어를 습득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맞아, 예. 영어 유치원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교육열이 있잖아요. 다른 맞아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보다는 우리 엄마들이나 보면 우리가 교육열이 좀 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 조금 학습적인 부분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어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이 정말 자연스럽고 재밌게 영어를 배워서 영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모국어처럼 영어를 배워서 정말 영어를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두 번째는요. 영유 다니는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좀 그 영어 유치원 2년, 3년 다니는 아이들이 영어에 어떤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되게 공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에서도 학습적으로 좀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영어 유치원에 보냈을 때 우리 아이가 너무 학습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자연스러운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또 학습적으로도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그런 측면에서 영어 유치원의 장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 유치원보다는 사실은 영어 유치원의 환경이 더 좋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일반 유치원이 교사 대 학생 수가 보통 한 1대 20 정도 돼요. 1대 뭐 10 얼마 20 정도. 그렇게 돼서 좀 우리 아이가 너무 어른들의 케어를 못 받는 게 아닐까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영어 유치원은 보면 선생님하고 학생 비율이 1대 10, 뭐 또 1대 7, 뭐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히 선생님들이나 이런 여러 어른들의 관심과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영어 유치원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한 2, 3년 하면 진짜 좀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그리고 케어도 조금 더 특별하게 받게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장점이 너무 매력적이네요. 근데 반면에 또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단점. 네네. 우선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다육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영어 유치원은 국가에서 인증된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과 같은 사설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다미님도 마음 먹으시면 영어 유치원 영어도 차릴 수 있어요? 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네. 학원이구나. 학원이에요. 네. 개인이 그냥 차릴 수 있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유치원은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특별한 어떤 자격 조건, 또 시설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어 유치원을 차릴 때는 물론 학원의 어떤 그 학원을 차리는 기준들이 있어요. 네. 그 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그렇다고 영어 유치원 원장님에 따른 특별한 어떤 그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유치원보다는 훨씬 덜 까다로운 기준으로 설립이 된 곳이에요. 그만큼 잘 봐야겠다. 엄마들이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이 교육 철학이나 어떤 운영의 마음을 가지시고 운영을 하는지 또 어떻게 교사를 임용을 하는지 여러 측면에서 좀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시고요. 또 학습식으로 좀 일반 유치원은 사실은 놀이가 많은 대부분이죠.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물론 선생님들을 주도하는 이런 수업들이 있지만 그래도 놀이가 되게 비중을 차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유치원은 아무래도 일과의 절반 정도가 또는 더 많은 곳은 더 이상으로 학습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일과의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런 학습에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그거는 사실은 아이의 성향이나 개별 어떤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아이가 학습적인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일반 유치원보다는 학습적인 부분이 좀 더 비중이 크다. 그 비용도 그래서 좀 비싸다. 단점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영어 유치원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원어민 선생님들의 자질이 가끔 문제가 돼서 뉴스에 뉴스에 나와요. 나올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보내는, 내 아이가 가는, 그리고 사실 영유아식이 다미님도 그렇지만 우리 딸, 우리 아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중요한 시기잖아요. 5, 6, 7은. 네. 그렇죠. 이 5, 6, 7세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내 아이를 가르치고 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인데 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사실은 또 어떤지 사실은 좀 검증이 안 됐을 경우에 좀 불안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챙겨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의 단점이 원어민 선생님이 계셔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좀 검증되지 않은 원어민 선생님이 계셨을 경우에는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영유에도 제가 알기로는 영어 유치원도 막 많지만 학습식, 놀이식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이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을 좀 알아볼까요? 그렇죠. 네. 이제 영어 유치원도 좀 사실 우리가 일반 유치원, 영어 유치원 크게 두 카테고리로 네. 나누게 되면 어디를 보낼까 이제 결심을 하시다가 그래도 나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면 또 네. 영어 유치원 안에서 카테고리가 많이 나눠져요. 네. 그러면 영어 유치원 안에서도 좀 우리 동네에 이런 영어 유치원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를 보내면 좋을까? 그 중에서도 좀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학습의 양이 많은 우리가 뭐 일명 학습식 영어 유치원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좀 학습을 덜하면서 자연스럽게 놀이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노출시켜주는 약간 놀이식의 영어 유치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는 특성화된 영어 유치원도 되게 많아요. 뭐 발레를 중심으로 하는 영어 유치원도 있고 체육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 유치원 또는 뭐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유치원. 이제 그런 유치원들은 우리 아이 특성이 뭐 발레리나로 키우고 싶다 또는 이러면 정말 발레 중심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어머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크게 두 개 카테고리로 나눴을 때는 학습식과 놀이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학습식은 아무래도 좀 일과의 학습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학습의 성취도에 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뭐 대치동이나 뭐 여러 가지 교육열이 높은 그런 곳에서 영어 유치원을 보면 사실 3년 정도 영유로 나왔을 때 정말 꽤 높은 오히려 원어민보다 더 높은 잘해요. 읽기 쓰기의 그런 학습식이 확실히 아웃풋이 확실히 나오게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졸업한 친구들을 봤더니 와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지? 그게 뭐 다 말하고 듣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글 쓴 걸 봤더니 와 영유 3년차 졸업한 아이들의 글이 정말 원어민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고 거의 뭐 작가 수준으로 잘 쓴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아웃풋을 낸다. 그래서 아웃풋을 내는 곳이 학습식이다. 그리고 그런 아웃풋들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또 좋은 학습 성과를 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항상 모든 게 선순환, 악순환이어서 내가 잘하고 좋은 성과를 냈더니 공부가 재밌어. 그렇게 되면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공부에 재미를 들여서 공부를 계속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식 영어 유치원을 보냈을 때 좋은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에서도 좀 뛰어난 학습 성과를 보이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식은 조금 학습의 비중이 크고 많다. 그럼 학습식은 좀 어떤 성향의 아기들이 가면 조금 그래도 좋더라. 대체적으로 보니까. 네, 보니까 좀 막 뭘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있죠. 뭔가 막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하는. 그래서 진취적이고 좀 적극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액티비티가 있을 때 막 그거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그런 친구들은 학습식에서도 되게 잘 성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학습식도 도전을 해보면 뭐 무조건 학습을 많이 시키는 게 나빠요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거니까. 맞아요. 네네네. 아이의 성향에 맞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 아이 성향은 사실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이 성향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막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학습식에 보냈을 때도 좋은 학습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놀이식은요? 놀이식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놀이식은 좀 아무래도 놀이 위주로 정말 다양한 놀이, 활동 위주로 영어를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주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웃풋은 학습식에 비해서는 떨어지긴 덜 할 하겠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뭐 너무 막 내가 이 정도 비용을 내고 막 영어 유치원 3년을 보냈는데 이 정도 성과가 안 나오면 뭐 속상하지 않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교육은 길게 보셔야 되니까 이때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서 영어가 너무 재밌었던 친구들은 나중에 또 공부가 재밌어지는 초등학교 어느 시기에 또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식의 영어 유치원 커리큘럼은 좀 더 좀 재밌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막 정말 신체 활동이나 뭐 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영어에 노출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럼 절충식이라는 것도 있나요? 조금 학습과 놀이가 절충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근데 대부분 놀이식이라고 해도 정말 놀지만은 않아요. 아, 그쵸. 네. 예. 저는 제가 이제 영유를 운영을 했을 때는 저도 이렇게 놀이식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아, 선생님 원장님도 놀이식으로 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이렇게 대부분의 일과가 놀이 위주의 그런 이제 커리큘럼으로 좀 더 추천하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해보니까 너무 놀이만 했을 경우에 너무 아웃풋이 안 나다 보니까 엄마들이 좀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놀이식의 영어 유치원들도 요즘은 적절한 학습이 다 병행이 되고 있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놀이식도 요즘은 절충식의 개념이지 완전 놀이만 시키진 않아요. 이제 학습도 하면서 같이 한다. 네네네.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유주가 4세고 내년부터 유치원을 가야 되는 엄마로서 영유를 좀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해 한 여름부터 슬금슬금 좀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꼭 5세 영유를 먼저, 그러니까 5세부터 영유를 보내는 게 맞겠죠? 그 고민도 많이 하시죠. 진짜 이것도 많이 하세요. 5세에 가는 게 맞냐, 6세에 가는 게 맞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류 보낼까, 0류 보낼까, 이제 0류 보낼까 계속 고민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네. 0류 보낼까 결정을 맞아. 했어. 0류에서도 학습식, 놀이식 언제를 보낼까? 네. 또 결정을 했어. 그럼 5세부터 보내야 되나? 6세부터 보내야 되나? 네. 어떻게 이제 또 그 고민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네. 사실 이제 5세부터 보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거고요. 6세, 7세 보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 유치원이라는 곳,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어 유치원도 유아기에 보내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미님 영어만 잘하는 아이로 크는 게 싫어요, 저는 그거는. 싫죠. 네. 사실은 우리가 영어도 잘하는 아이로 맞아요. 키우고 싶은 거지 영어만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의 이 영유아 시기에 너무나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영어도 잘하면 좋은데 아이가 사회성 발달. 사실 사회에 나와서 아이들이 잘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사회성 발달이라는 것도 사실은 정말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어른과의 관계 맺기도 중요하지만 친구들 사이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사회성이 발달되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저는 너무 자주 기관을 옮겨 다니는 것을 비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사 많이 이렇게 네, 어쩔 맞아, 수 다니면은. 없이 엄마, 뭐 아빠가 군인이어서 막 이래서 우리가 막 이사를 많이 다녔을 경우에 어렸을 때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맨날 새로운 친구 만나야 되고 이런 것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관을 자주 옮겨야 되면 아이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친구의 어떤 관계 맺음. 그리고 꾸준하게 어떤 친구 관계를 영속시키면서 가지고 있는 사회성 발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세부터 보냈을 경우에는 사실 3년을 같은 기관을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 맺음, 뭐 물론 다툴 수도 있고 아이들 사이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도 아이들에게는 어떤 발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기관에 다니면서 관계 맺음을 통한 사회성 발달, 이 부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3년 동안 영유를 보냈을 때는 정말 3년의 기간에 노출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영어에 좋은 환경에서 3년의 좋은 이런 영어 노출을 하면 아무래도 아이에게는 뭐 플러스가 될지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5세부터 보냈을 때 장점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가정 경제죠. 맞아. 비용도 무시 못해요.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 유치원을 요즘에 기본적으로 보냈을 때 드는 비용이 최소한 뭐 달에 200, 뭐 150, 200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1년이면 2,400. 네, 그래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어 유치원의 비용을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좀 옷에는 일반 유치원에 보내거나 어린이집을 보내고 그 비용을 아껴서 나중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6세에 가고 6세 중반에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용적으로 좀 아낄 수 있고 그것을 6세부터, 다른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세부터 가도 조금 빠른 친구들은 5세부터 다니는 친구들 금방 따라잡아요. 따라잡고 더 잘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뭐 빨리빨리 좀 이렇게 잘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어머님들은 그냥 6세 보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7세 보내는 거는 선생님께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당장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못 보내는데 7세 1년이라도 영유 보내는 거 어떻게 권장하세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7세 1년도 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년이라도 네, 가는 1년이라도 걸 가서 좀 영어에 대한 노출이 되고 사실 원어민 선생님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기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여러 가지 왜냐면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사정이. 그래서 5세부터 보낼 수 있으면 5세 가는 것도 좋다. 하지만 6세나 7세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영어 유치원을 가야겠다. 나 영유 좀 보내야겠어. 이게 상담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10월 달부터. 네네. 저도 영유 상담을 가긴 갈 거거든요. 네. 근데 영어 유치원 고를 때 이런 유치원 골라라. 네. 좀 골라야 될 팁 같은 거. 그쵸. 체크리스트. 이거 체크리스트. 진짜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눈은 크게 뜨세요. 맞아요. 저도 이거 듣고 좀 놀랐어요. 이런 걸 봐야 되는구나. 네. 제가 우리 이제 다미님 또 이렇게 초대받고 네네네. 네, 얘기 말씀 주세요. 네. 네, 빨리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제가 이제 드릴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꼭 이것만은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5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영어 유치원은 사설 기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인증받는 것이 유치원보다는 훨씬 덜 까다롭고 원장님의 어떤 자격 기준이 이렇게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 너무 이렇게 상업적으로 운영하시는 곳도 가끔은 있어요.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돈을 벌려는 목적이 그냥 뭐 사업적으로 영어 유치원을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곳도 아주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네.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나 영어 유치원 낼게요 하면 내는 거니까. 낼 수 있죠. 그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비용을 엄마들이 꽤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게 음. 사업적으로도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잘 운영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이게 상업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치원보다는 어머님들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 진짜 필요가 그래야 될 있어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고 제가 5가지 측면으로 여러분에게 네. 5가지 측면으로 이 영어 유치원을 한번 고르는데 유념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의 교육 철학. 그리고 원장님이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교사를 임용할 때 교사를 임용하는 기준 같은 거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원장님의 교육 철학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대화를 나눠서 보다 보면 이 원장님이 정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진심으로 이 영어 유치원 차리셨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좀 덜하시는지 엄마들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전체적인 이런 발달과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두면서 영어 커리큘럼에도 정말 그 본인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지식을 가지고 사실 영어 교육 전공하시지 않은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영어 교육 커리큘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고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쳤으니까 어떤 커리큘럼이 아이들에게 정말 효율적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장님의 어떤 교육 철학, 교육 이념, 그다음에 운영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사실은 학습량과 숙제량이에요. 영어 유치원이 특히 학습식은 생각보다 엄청 학습도 맞아요. 많이 숙제도 시키고 많다고 하더라고요. 숙제가 엄청 네. 많아요. 그래서 숙제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숙제를 아이들이 혼자서 아직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다 아니죠. 보니까 엄마들이 옆에서 거의 엄마 숙제처럼 같이 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너무 엄마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또는 양의 숙제가 나온다 이러면 엄마도 되게 힘들 거고요. 아이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이 정도의 숙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엄마의 일과에 엄마가 또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엄마의 상황이 또 다르니까 엄마의 상황과 아이의 특성에 이 정도의 숙제가 감당이 될까, 적당할까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제량, 학습량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3년의 어떤 교육 목표가 뭔지 최소한 왜냐하면 정말 비싼 비용을 내고 네. 일반 유치원 보냈을 때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가 비싼 비싸죠. 비용 내용을 네. 내고 영유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의 비용을 냈을 때 어떤 교육 목표로 우리 아이가 3년을 졸업했을 때 또는 2년을 졸업했을 때 성취를 낼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잘하는 아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영유 졸업하고 거의 원어민보다 더 높은 영어 수준을 보이는 아이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평균이라고 생각했을 네. 때 평균의 아이가 이렇게 1년을 여기서 영유를 다녔을 때 또는 2년 다녔을 때 3년 다녔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 목표가 있어야겠죠. 이 네. 정도는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실 그 이후에 또 교육 목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의 교육 목표가 평균적으로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 영유를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우리가 영유에서 영어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일반 유치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학습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우리 아이가 뭐 뛰어노는 걸 좋아한다, 신체 활동을 좋아한다, 어떤 좋은 신체 프로그램이 있을지 요즘에 뭐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좋은 프로그램들이. 뭐 승마 이런 네, 것도 뭐 있고. 있고. 예.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가 학습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고, 왜냐면 이제 아이들 유치원 갈 때 유치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업 들어있을 때는 엄마 나 유치원 이날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네. 그러면 영어 유치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다른 걸로 상쇄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야지 우리 아이 특성에 맞게. 그래서 프로그램이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 뭐 발레나 뭐 체육이나 미술이나 이런 중점의 영어 유치원이 생기는 이유도 정말 발레를 가서 발레를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또 학습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런 재미로 또 유치원을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우리 아이의 특성에 맞는,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식사. 이것도 너무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아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사실은 일반 유치원은 인증된 기관이고 여기에는 다 조리시설이 있게 되어 있고 네. 다 모든 게 그 기준에 맞춰서 돼 있지만 여기는 사설 학원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또 적용이 없어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식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조리시설이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먹는, 특히나 지금 쑥쑥 자라는 아이들이 중요해요, 먹는 거는. 먹는 거 너무 중요하죠. 어머님들 우리 아이 내가 집에서 어떻게 먹이는데 유치원 가서 진짜 부실한 식단에 좋지 않은 재료를 만든 걸 가지고 밥을 먹는다 생각하면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영유는 비싼 돈을 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식사의 퀄리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영유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요즘 식단도 올려주고 사진도 올려주고 하니까 대부분은 정말 좋은 그런 양질의 그런 식사가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5가지가 딱 원장님 교육 철학 그리고 학습량 숙제는 엄마가 좀 감당이 가능한 가능한지. 건지 그리고 커리큘럼이랑 영유 3년 다녔을 때 이 정도 최소한의 이 정도는 아웃풋이 나올 거다라는 그리고 다른 예체능 뭐 체육, 미술, 발레 이런 프로그램이 좀 있는 건지 그리고 조리시설 자격증도 없이도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진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요즘 이제 영유가 뭐 프랜차이즈도 있고 맛집처럼 맞아요, 프랜차이즈처럼 뭐 폴리, 라이즈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동네도 많고요. 네네네. 근데 또 프랜차이즈 영유를 보낼까 아니면 동네에 개인 영유를 보내야 될까 어디를 보내야 할까요? 그렇죠. 이거 진짜 또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옆집에 아이는 폴리를 다닌다. 뭐 네, 이런 맞아요. 얘기하고. 근데 또 우리 동네는 특별히 또 잘 되는 또 많은 아이들이 가는
동네만의 어떤 그런 역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다른 프랜차이즈 영어 유치원 한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가 만든 영어 유치원을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의 교육 철학이나 여러 가지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자기만의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디를 보내야 될까 고민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맛집을 갈 때 아까 맛집 말씀하신 것처럼 맛집 갈 때 프랜차이즈에 정말 이제 유명한 그런 맛집을 가면 기본 맛은 보장이 되잖아요. 맞아요. 기본은 네, 그래서 음. 괜찮네. 진짜 맛있지 않아도 괜찮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동네에 아니면 어디 시골에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가면 되게 시설이 허름할 수도 있고 뭐 작을 수도 있지만 먹어봤더니 와 이거 뭐 내 진짜 인생 맛있다. 최고의 맛이다. 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건데 동네에 뭐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작은 맛집을 찾아갔는데 실망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별로일 수도 있고. 별로일 수도 있고 진짜 근데 너무 최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느낌이라 될 것 보면 같아요. 되겠네.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영어 유치원은 그 본사에서 기본적으로 커리큘럼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의 임용 이런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합니다. 절대 이게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그냥 기본이다. 기본 네, 이상을 기본 할 수도 맛은 있고, 한다. 네. 근데 절대 기본보다 아래로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사에서 다 관리를 케어를 해주기 해주기 때문에 때문에. 커리큘럼도 그렇고 뭐 숙제 모든 그런 것들을 근데 동네에서 개인 개인으로 영유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영어 유치원을 찾아갔을 때 원장님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정말 내가 모든 걸 쏟아붓겠어. 내가 네.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네.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찾아가면 정말 가성비 있게 또 왜냐하면 이런 프랜차이즈가 아는 게 조금 더 비용이 또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비용이 저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가성비 있게 정말 조금 더 저렴한데 정말 원장님이 사랑과 그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가성비가 정말 좋겠다. 가성비 네. 좋게 그래서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만족도를 가지고 영유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혹은 실패하고. 근데 또 그게 혹은 아니면 아닐 실패할 수도 수도 있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꼼꼼하게 아까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우리 동네에 정말 그렇게 개인이 운영을 하시는데 좋은 유치원이 없다 하면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프랜차이즈. 보내셔도 되고 근데 주변에 엄마들이 막 이 유치원 막 되게 난리야. 극찬이야. 뭐 찬양해. 막 이러면 설명회 한번 가봐야겠다. 가보고 설명회 가보시고 근데 우리 아이랑 또 맞는지도 확인해야 아, 되겠죠. 그쵸, 그쵸. 예. 아무리 다른 옆집 애들이 다 좋게 다 다녀도 해도, 우리 아이랑 안 맞으면 또 아니니까 그래서 잘 한번 설명회 같은 것 또는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다. 다들 맛집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 너무 쏙쏙 되죠? 네네네. 그렇다면 영어 유치원 상담할 때 꼭 물어봐야 되는,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원장님이 또 보여주세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30개가 넘을 거예요. 아마 진짜 하나씩 다 적어주셨어요. 원장님께서 뭐 교육 내용, 철학, 운영 관련해서 요거는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주셨는데 요거는 라방 끝나고 프로필 링크에 제가 다육이들 프린트해서 가시라고 딱 한 장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또 다미님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운영하면서 너무 제가 소중해. 운영을 했지만 또 엄마의 마음으로 저도 이제 지금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엄마의 마음과 제가 운영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정말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보시라라고 체크리스트 만들었거든요. 모든 체크리스트를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모든 맞아. 곳이. 네.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체크리스트 활용하셔가지고 영어 유치원 선택하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알 것 같아요. 조금 잡혀요. 근데 반대로 이런 유치원은 좀 피해라. 좀 피해라.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영어 유치원 다 원장님들이 다 정말 본인의 사활을 걸고 열심히 운영하시기 때문에 다 좋은 영어 유치원일 건데요. 네. 저도 정말 정말 원장님 최선을 다해서 하시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했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영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너무 상업적이거나 뭐 사업의 개념으로 이제 영어 유치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 소중한 이 유아기 시기절을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머님들이 가셨을 때 분위기 파, 아이들 표정, 그 원어민 선생님들의 인상, 뭐 이런 것들. 그게 좀 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분위기라는 게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뭔가
의욕이 없어 보인다거나 이제 이런 거. 그러면서 원장님한테 한번 부탁해 보세요. 참관 잠깐 가능하냐고. 네. 근데 참관은 오랜 기간 아니더라도 왜냐면 잠깐이라도 그리고 아이들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잠깐 기웃거려서라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오픈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떤 시점에 오픈이 가는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뭐 외부인 출입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시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조금 약간 의심이 될 것 같아요. 약간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원어민 선생님들 어떻게 임용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원어민 선생님들의 자질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원어민 선생님들 혹시 어떤 문제 일으키지 않았나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원거리 좀 멀리 있는 것도 그렇죠. 아 맞아요. 너무 좋은 영어 유치원이어서 보내고 싶어요.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레 중심 영어 유치원인데 우리 집에서 1시간 걸려. 그거 20분은요? 20분은 괜찮아요. 20분까지 괜찮아요? 20분 괜찮아요. 20분도 먼데 저는. 20분 멀지만 20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좋은 영어 유치원인데 1시간 걸려. 근데 엄마 처음에 의욕에 나 저 유치원 꼭 보내고 싶어. 시설도 너무 좋고 원장님도 너무 좋고 거기 프로그램 너무 좋아. 그래서 1시간 걸려도 나 저기 보내고 싶어라고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그거 매일매일 하시면 힘드시거든요. 셔틀 안 오고. 그래서 그런 원거리에 있는 거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 탐나시더라도 그냥 동네 한 20분 가까운. 반경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네네.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비용 아니겠어요, 원장님? 맞아요. 비용이에요. 얼마예요? 영어 유치원 얼마인가요, 여러분? 사실 되게 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긴 이제, 해요, 네, 근데. 어떤 네. 지역이나 맞아. 아까 뭐 프랜차이즈냐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냐 시설에 따라서 네. 규모에 따라서 정말 영어 유치원을 제가 비용을 보니까 진짜 천차만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비싼 동네는 뭐 300만 원도 훨씬 더 이상 드는 아, 곳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데 평균적 왜냐면 이게 뭐 어머님들이 상담을 다니시다 보면 이제 입학 상담을 다니시다 보면 영어 유치원마다 좀씩 다르구나는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뭐 시설적인 부분도 맞아요. 있을 거예요. 네. 시설에 정말 투자가 많이 되고 정말 좋은 환경 만들었으면 좀 더 비용 비싸고 프랜차이즈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텐데 제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기본 한 150만 원 정도는 월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뭐가 또 내요? 뭘 또 추가가 붙는 거예요? 식사비도 내야 되죠. 셔틀비도 내야 되죠. 교재비도 내야 되죠. 아이고, 등급 빠져라. 반가운 수업도 또 따로 선택해서 듣게 되어 있거든요. 200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월 200? 200 정도는 평균? 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동네도 월 평균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230?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월. 그렇죠. 네, 그래서 230? 뭐 최소한 비용을 잡고 생각하셔더라도 계속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비용 염두에 안 두실 수 없어요. 근데 또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맞아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 정말 소중한 시간에 1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의 모국어 환경과 같은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럼 이 돈 내가 좀 투자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것들은 시간을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솔직하게 그냥 5, 6세, 7세 애기를 딱 영어 자연스럽게 노출하면서 케어도 딱 특별하게 받으면서 그 비용이 월 한 200, 150에서 200 정도라고 든다고 생각하면 되고 진짜 비용적으로 부담이 좀 없다, 괜찮다라고 하시면 저는 사실 영유를 보내고 싶거든요. 만약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없다고 하면은 왜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출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영유 빼고는. 그쵸. 네, 없어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실 유학을 가거나 막 국제학교 보내거나 이런 비용 엄청 많이 들거든요. 더 들죠, 그거는. 네. 근데 그런 시간을 미리 이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다 이제 각 개인 가정의 어떤 상황에 맞게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네, 한번 요거는 진짜 지역마다 다 가격이 달라서 맞아요. 상담을 해서 딱 정확하게 월 그래서 얼마인가요? 근데 평균 200 정도일 거예요. 진짜 비싼 한남이나 이런 집이 이제 막 300 넘어가는데 200 정도라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저도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 영어 유치원 가기 전에 애가 영어책을 좀 어느 정도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예 이런 영어를 노출을 무지한 상태에서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진짜 네. 아까 제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어는 모국어처럼 우리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엄마가 계속 영어에 노출시켜주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엄마가 어렸을 때 아이들 그림책 많이 읽어주고 그다음에 많이 노래도 들려주고 이렇게 영어의 듣기 환경에 노출시켜주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영어를 좀 알고 가는 게 좋다. 그렇죠. 노출이 되고 갔을 때와 노출이 전혀 안 되고 갔을 때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특히 초창기 적응할 때 사실 원생활도 처음이잖아요. 네. 물론 어린이집을 다니긴 했지만 또 어린이집이랑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어린이는 네. 완전 케어를 해주는 이런 곳이고 진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기관에 처음 가는데 아이가 기관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맞아. 내가 지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언어, 새로운 언어로 원어민 선생님이 화장실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것조차 힘들면 아이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 4세 때부터 사실은 그 전부터라도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거. 특히 엄마가 영어 그림책 많이 읽어주면 사실 저는 그림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그림책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교육의 어떤 재료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그림책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영어 책을 좀 들어요. 읽고 가는 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은 된다. 훨씬 도움 되죠. 근데 너무 어려서 4세는 아직은 네, 이제 네, 영어 네. 투를 막 이제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사실 여러분 제가 피드도 올렸을 거예요. 이 책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일주일 전에. 네. 이게 LEI 아시죠? LEI라고 아실 건데 맞아요. 그 유치원 기관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는 전집이래요. 이게 얼마였죠, 피디님? 48권에 52만 원 전집인데 원장님께서 특별히 랜덤으로 5권 세트, 책 5개, 워크북 5개, CD 5개로 해서 9,900원. 거기다 배송비까지 지원. 그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일주일 전부터 이제 이거 선물 주셔가지고 유주랑 워크북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너무 쉬워요. 완전 그 입문책이라서 저도 영어를 못하지만 다 읽겠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요즘에 이런 책 한 권 사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네, 뭐 책 다 비용도. 10,000원 이상 들 거고. 네. 이게 지금 엘리하이라고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우리 이제 초등학교 혹시 뭐 LEI 형이나, 엄청 들어봤어요. 네,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LEI 이 프로그램에서도 교재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기관에 들어갔던 책들이고 이게 브라운 대학 우리 뭐 최고의 대학이죠.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 브라운 대학에서 교수님이 검수를 하신 그래서 너무나 사실은 대단한 책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그림책 많은데 너무나 유명한 작가들이 뭐 칼데코상도 받고 한 그림책 많은데 그 그림책 한 권씩 살 때 본 비용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못지않은 수준의 영어 책인데 지금 저희가 이거 5권 책만 5권만 해도 대단한데 연계된 워크북까지 워크북. 그리고 혹시나 요즘에 CD는 잘 안 듣지만 그래도 차에서 CD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CD까지 해가지고 미쳤어, 5권의 배송비 포함 9,900원. 배송비 지원. 네, 배송비 최고세요. 지원. 최고. 아니 그래서 네. 이게 원래 48권이래요 세트가. 근데 이게 5권씩 랜덤 이렇게 지금 포장을 해놨나 봐요 랜덤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 한 세트가 5권이니까 8개를 사시면 거의 전집 하나를 사시는데 이거는 중복이 있을 수 있대요. 랜덤으로 막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뭐 8개 주문해서 40권 받아서 랜덤한 거 좀 빼가지고 옆에 친구 주고 선물 주고 해도 뭐 충분히 가치 미쳤다, 있는 것 미쳤어. 같았고요. 진짜 이 책들이 너무 좋은 게 보시면 한번 제가 보여주세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좀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책들이 정말 퀄리티가 너무너무 뛰어나고요. 여기 보면 좋은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I have a big eyes. 나 큰 눈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이거를 옛날에 우리 문법으로 배웠죠. 네. I have 맞아요. big 복수면 eyes.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지만 이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어 그림책으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So look at this face. I have a big eyes. 이렇게 하면서 진짜 big eyes를 가지고 있는 이 동물의 얼굴을 보면 big eyes가 큰 눈이다라고 한글로 해석해 주지 않아도 이거 보면 진짜 큰 눈이구나 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플립북으로 만들어져 있는 퀄리티 이거 사실 이렇게 만드는 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립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또 재미도 느끼게 해주고요. 그림의 일러스트의 퀄리티도 너무너무 좋고요. I have a small eyes. 반대말 배워요. I have a big eyes, small eyes.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바로 비교가 되니까 아이들이 big과 small에 대한 개념을 그림으로 배우게 돼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진짜 첫 입문, 완전 입문. 근데 다 너무 유용한 표현이고
short, 네. 짧다, long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근데 이런 책을 5권에 워크북까지 미쳤어요. 아니 이거 근데 너무 좋은 그림책이 많아요. 지금 여기 Look at my face도 보시면 되는데 크리스마스 프레젠츠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네. 여기 보면 너무 그림책이 예쁘고 다 이렇게 컷아웃 되어 있어요. 저기는 아까 플립북이었고 이런 건 컷아웃 돼 있고 디테일이 강한데 책을 이렇게 디테일 강하게 만들 때는 사실은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정말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너무나 재밌게 책을 배울 수 있어요. May I help you? 이런 거 다 일상생활 데일리 익스프레션에서 너무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May I help you? 이런 표현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진짜 수 있고 쉬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너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 책과 관련된 워크북이죠, 여러분. 스티커 붙이는 거. 스티커까지. 근데 유주가 이거를 식당 저 갈 때마다 항상 워크북을 들고 다니는데 좋아해요. 이거 너무 좋아요. 맞아요. 워크북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워크북의 퀄리티도 너무 좋고 스티커도 들어있고 아, 어렵지 기본이야, 않고 기본. 너무 재밌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식으로 또 이제 워크북도 할 수가 있고 그림책 읽을 수도 있고 그림책 내가 소장하는 거 9,900원이 대여가 아니라 대여 아니에요? 소장이에요. 아니 이 정도 대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반납 안 대여가.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는 소장의 이 책들을 지금 저희가 이걸 5권 패키지로 이렇게 드리는 건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브라운 대학의 유아교육 전문 교수님이 다 감수를 하신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허접하게 한국에서 그냥 만든 책도 5권에 9,900원 주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브라운대학교 유아교육 교수님께서 다 감수하시고 검수하셔서 만든 책이라는 거. 네, 엄청난 퀄리티다. 그쵸. 그래서 이 구매는 라방 끝나고 여러분 제가 한번 프로필 같이 이제 그 아까 체크리스트 요거 올리면서 같이 공지할 테니까 한정 수량입니다. 이거는 수량이 막 엄청 한 몇천 개 있죠? 3,000개 있나요? 딱? 3,000개. 근데 아마 한 분당 한 개씩은 구매하진 않을 것 같아. 제 느낌상. 왜냐면은 이게 거의 총 전집이 48권에 5개씩 묶여 있는 거라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질의응답 몇 개 하고 네네. 이제 진행할 건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실시간 질문 전에 제가 2, 3일 전에 스토리에 올렸던 것 중에 좀 많았던 질문을 공통점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영유 3년 보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애기마다 다르니까. 근데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한번 네. 얘기해볼게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아이들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에서 다중지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아이는 신체 기능이 뛰어나고 어떤 아이는 논리 기능이 뛰어나고 다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어 지능이 뛰어난 아이는 영유 3년차 나와서 진짜 원어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언어에 대해 좀 잘하는 애들. 예, 언어의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 근데 우리 아이는 수학을 너무 잘해. 근데 언어적인 능력이 조금 뛰어날 수 있잖아요. 수학 천재가 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언어 지능이 높은 아이들보다는 좀 더 낮은 성취도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영어 유치원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목표를 3년차 졸업했을 때 네. 지역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교육열이 높은 곳은 미국 교과서 한 2학년 정도를 끝내고 졸업을 한다. 또는 미국 교과서 1학년 정도를 끝내고 한다. 이제 이런 성취 미국 교과서요? 네네. 이제 그런 성취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3년 차를 졸업을 하면 아이들이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와. 네. 그리고 이게 돈 줄만 하네요, 진짜.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하고 하는. 근데 물론 이거 개인 편차가 있어서 맞아, 개인 편차가 3년을 있겠죠. 다녀도 사실은 파닉스가 안 되는 친구들도 봤어요, 저는. 원장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근데 그거는 개인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적으로 가지고 가서 옆집 애가 영어 유치원 3년 다녔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이러면 그거는 그 아이가 그런 거지 평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 영어 유치원을 3년 정도 다녔을 때는 읽고 말하고 쓰고 하는 거에 별 어려움 없이 하고 어느 정도 AI 지수 한 2점대 초반 정도의 책은 읽을 수가 있다. 이 AI 2점대 지수가 좀 글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2년, 3년을 보냈을 때 아이가 영어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초등학교 이후에도 자신감 있고 정말 영어 나 잘해라는 느낌으로 아이들이 계속 학업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성취 기준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엄마들이 이런 말 들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유를 3년 보내면 어느 정도는 조금은 나오니까. 나오죠. 돈 안 쓰는 나올 수 만큼. 없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이야. 영유 공부 시켰는데 잘 따라오다가 이제 고학년 난이도가 상승되면서 영어 거부올까 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학습은 보통 선순환이거든요. 영어를 내가 영어 유치원 다녀서 내가 학교에 갔더니 일반 유치원 다니는 아이보다 나 영유 나왔는데 훨씬 영어 잘해 하면 자신감이 가지게 돼 있고, 저희 아들도 그런데 엄마 나 영어는 진짜 잘해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다 보면 학년이 올라가서 학업이 난이도가 더 높아질수록 더 잘하게 되지, 거기서 갑자기 훅 무너지진 않고요. 오히려 영어 노출이 적은 아이들이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지.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너무 이제 학습식으로 너무 많이 시켜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 자체가 좀 힘들어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으니까 아이들의 반응을 봐서 어머님들이 그런 학습의 양이나 숙제 이런 것들을 영유 보내는 기간 동안 좀 조절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근데 졸업하고 나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요거 계속 질문이 올라오는데 빠르게 할게요, 여러분. 책 5개, 워크북 5개, CD 5개. 그게 9,900원 무료 배송이고, 이게 원래 48권 전집인데 랜덤으로 5개씩 막 이렇게 48권을 5개씩 포장을 해놓으셨대요, 이미. 그래서 이게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도 있고 랜덤으로 나간대요. 저도 그렇게 안 되길 바랬는데 이미 포장을 다 해놓으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동안 중복되는 거는 친구 나눠주거나 그렇게 해도 되니까 책 5개, 워크북 5개, CD 5개에 9,900원 무료 배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빠르게 할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유 안 다닐 때 가정에서 최소한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엄마표로 영어 하실 때 듣기. 다른 거는 나중에 할 수 있거든요. 듣기. 귀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CD 같은 거. 엄마가 영어 책 읽어주고, 이런 CD 같은 거 틀어주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유튜브 너무 좋은 프로그램 많고, 맞아요. 요즘에 SK 브로드밴드나 이런 데 너무 좋은 영어 영상들 많기 때문에 하루에 20분 정도를 고정적으로 듣기 노출시켜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 영유를 다니는 친구들도 그렇게 해줬을 때 더 빨리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에 정말 중점을 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 이런 좋은 자료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이 완전하게 잘 몰라요. 모국어를 아직 잘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영유 보내면 언어에 혼란이 없을까요? 원래 이게 학문적으로 이중 언어를 아이들이 동시에 배웠을 때 두뇌 발달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집에서 엄마가 한글로 하지 집에서 하루 종일 영어로 하지 않잖아요. 가정에서도 충분히 한글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또 이제 사실 영유를 보낼 때는 조금 국어 교육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겠죠, 집에서는. 오히려. 네네네. 그래서 충분히 두 가지 병행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영유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한글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아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저 이거 더 궁금해서 저도 궁금한데요. 주변에 일반 유치원 다니고 애프터로 이제 학원처럼 다니는 분, 이건 어때요? 그것도 방법이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어 유치원은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게 지금 너무 이제 크다. 나 이제 영유를 보내기에는 가정적으로 너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하실 경우에는 일반 유치원 보내시고 방과후서. 이것도 괜찮네요. 네,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다. 네, 입소 전에 영어 유치원 입소 전에 레벨 테스트 어느 정도 수준이면 입학 가능한가요? 이게 있어요? 4세인데? 5세는 거의 없어요. 5세는 거의 없어요. 근데 6세나 7세는 테스트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6세 1년 차인데 내가 6세 들어가는데 테스트를 봤는데 얘가 좀 영어 노출이 엄마표로 되어 있다. 지금 5세 때 엄마가 집에서 많이 들려주고 했다. 그러면 6세 1년 차 안 들어가고 2년 차 반이나 1.5년 차 반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6세 보내야지 7세 보내야지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6세 보낼 때도 조금 높은 반을 보내고 싶으시면 조금 이렇게 좋은 자료를 가지고 노출을 많이 시켜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다. 네, 마지막입니다. 영유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일반으로 가면 영어 수탁이 잊혀질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영어 학원을 다니는. 근데 계속 학원을 다니게 되고요. 어렸을 때 배운 거는 이렇게 되게 지속이 돼요. 물론 그 영유 다닐 때만큼 잘하지는 않을 수가 있지만 또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오늘 진짜 딱 1시간 채웠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라방 끝나고 제가 프로필 링크에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제 인스타 피드 딱 2분, 3분 여러분 이따 올릴게요. 알았죠? 봐주시고 원장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됐어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인스타 피드 봐주세요.